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너무 중요한 팔품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팔품사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제대로 숙지하고 넘어가야 할 개념인데요. 생각보다 이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팔품사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팔품사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이 팔품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팔품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팔품사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품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팔품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자, 품사란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로 끝나게 되는 게 팔품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팔품사를 왜 배워야 할까요?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팔품사라는 것이 우리가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각각의 팔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명사를 먼저 보시면, 자, 명사는 우리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이 명자가 바로, 그쵸, 이름인 거죠, 이름.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ook, 책이라든가 computer, 컴퓨터, chair, 의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는 명사로서 사람의 이름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명사인데요. 역시 이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대가 대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뭘 대신합니까? 그쵸?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단어가 대명사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들어서 Jane이라는 명사가 나왔다면 그 Jane을 she라는 대명사로 대신 받아서 쓰거나 Tom이라는 명사가 나왔다면 he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물건이 나왔다면, 사물이 나왔다면 또 is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대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세 번째로는 동사입니다. 자, 동사는요, 역시나 이 명칭에 또 써 있습니다. 자, 동이 움직이다 라는 의미의 동이죠. 움직일 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동작, 또는 더 나아가서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를 우리는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은 뭐뭐이다, 뭐뭐이 되다, 뭐뭐하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go, 가다, come, 오다, run, 달리다, study, 공부하다, become, 뭐뭐이 되다, 이런 것들이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예시로는 I go home 했을 때 이 go라는 게 뭡니까? 그쵸? 가다라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형용사라는 건요, 이 형은요, 모양을 뜻하고요. 이 용은요, 얼굴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모양을 설명해 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해석은요, 뭐뭐하는, 뭐뭐한 이렇게 되고요. 보통 우리 형용사는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쵸, 맞습니다.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beautiful, cute 이런 형용사들이 있고 구체적인 예문으로는요. 미나 is a beautiful girl 해서 미나는 아름다운 소녀입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 이 소녀는요. 그쵸? 명사죠. 명사고 이 앞에 지금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인지 아름다운 소녀 해서 지금 형용사가 앞에 쓰여서 이 명사의 이 사람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것이 형용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부사입니다. 자, 부사도 역시 여기 명칭에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부사는 부가적이다 또는 부차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서 꼭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또한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또 수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사는요,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게 라고 해석이 되고 부사를 만들 때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quick라고 하면 ly를 붙여서 quickly 해서 빠른에서 빠르게 라고 이제 부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부사로서 빠르게. 물론 ly를 꼭 붙이지 않아도 부사가 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일단 규칙적으로는 이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사로는 very, 매우, quickly, 빠르게, kindly, 친절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 부사가 각각 하는 역할에 대해서 예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보시면 He runs fast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달린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죠? 그쵸.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자, 달리는 것을 수식하고 있죠. 달리긴 달리는데 빠르게 달린다 라고 해서 지금 fast가 runs 동사를 수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는요. She is very beautiful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때 beautiful이라는 거는 품사가 뭐죠? 그쵸. beautiful은 형용사입니다. 예쁜, 아름다운 이라는 형용사인데 지금 보시면 매우 아름다운 이라고 해서 지금 부사가 beautiful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Thank you so much 라고 해서 일단 해석하면 당신에게 아주 많이 감사한다, 고맙다 라는 그런 문장의 의미인데 일단 much를 보시면 much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하다, 고맙다 라고 해서 부사로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 앞에 so를 보시면요. 아주, 매우, 많이 라고 해서 지금 아주, 이 매우라는 뜻의 so가 much라는 부사를 또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부사가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문장 전체를 또 수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자, surprisingly he wanted to go there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일단 여기 앞에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보시면요. 그는 거기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surprisingly는 이제 부사로서 놀랍게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가 거기에 가고 싶길 원했다라는 그 내용 전체를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에 가고 싶길 원했다라는 것이 자체 그 사실이 놀랍다라고 해서 놀랍게도 그는 거기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해서 부사가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고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거의 다 이제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전치사인데요. 사실 전치사도 많이 나오죠. 자, 전치사도 이 명칭의 다 이름, 이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전이라는 건요. 자, 앞전이죠, 앞전. 그쵸? 앞에, 자, 치라는 거는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라는 건 뭔가의 앞에 위치하게 되는데, 뭐의 앞에 위치하게 되냐면, 자, 명사의
앞에 쓰입니다. 자, 전치사는 명사와 간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꼭 명사 이렇게 같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쓰여서 장소, 시간, 위치, 수단 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on the desk라고 하면 책상 위에 해서 어떤 위치를 나타내고요. at 10 a.m. 10시에 라고 해서 시간을 나타내고 by subway 지하철을 타고 또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라고 수단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자, 다음으로 7번째는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라는 것도 역시 그 명칭에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접속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쵸, 우리가 접속된다라는 건 연결된다라는 의미죠. 자, 서로 연결시킨다라는 게 우리 접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의 역할인데요. 여기서 이제 구와 절의 의미가 잠깐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구와 절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구라는 것은 일단 간단하게 주어나 동사를 포함하지 않는 단어들의 모임이고요. 이러한 단어들이 모여서 특정 품사로 사용되는 것이 구이고요. 자, 절은요, 구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은 주어와 동사를 모두 포함하는 단어들의 모임이고요. 이러한 단어들이 모여서 품사로 특정 품사로 사용되는 것이 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접속사의 개념으로 돌아와서 자, 첫 번째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그 접속사 먼저 볼게요. 그래서 you and I라고 해서 지금 and라는 접속사가 너와 나라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구와 구입니다. 자, 보시면 go home과 study English 이렇게 묶으면요. 지금 go home, 집에 가다, 영어를 공부하다 라고 하는 동사 구를요. 지금 주어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사 구들을 5월이 연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구를 연결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과 절입니다. 자, 절과 절은 주어와 동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자, and 사이로 먼저 첫 번째 절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절이 있고, 그리고 그는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절, 이 절과 절을 and라는 접속사가 현재 연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역할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감탄인데요. 자, 우리 감탄이라는 거는 우리말에도 감탄 자체가 기쁨, 놀람, 흥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오, 브라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우리 단어들을 감탄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8품사 총 8가지 품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꼭 복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품사가 뭐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품사가 존재하는지를 이해해야 앞으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문법,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런 품사에 대해서 잘 이해,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문장의 성분, 각 문장에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꼭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자,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